좋아요, 구독, 욕맨!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해내 강동신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를 하시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붙어야 돼요. 아, 네, 시험 붙어야 되고,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야 돼요.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시험이 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준비해서 로스쿨에 합격을 하게 되면, 로스쿨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로스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패스를 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되기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은 또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이제 그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성실히 이수를 해서 졸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응시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응시율을 제가 요번에 보니까는 지금 뭐 40%대라고 이제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제 고배를 드시는 거죠. 저는 그 안짝에 들어간다. 그럼 로스쿨로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네, 현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 로스쿨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이제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몇 년을 하셨나요? 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안 좋은 추억이 막 되살아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제 노동법에 관련된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은 저는 4년이 넘어가죠. 책상머리 앞에서 진짜 12시간 동안 공부만 한 기간이 전 4년이 넘어가요. 4년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간이 없이 여기 온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20대 반을 정말 저는 책상머리 그 앞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막 진짜 주경 나도 늘 공부만 하고. 근데 지금 저를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쟤는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정말 수년간을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공부를 하실 때 네.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독학으로 하셨는지. 이럴 때 보통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S대학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EBS 보면서 독학으로 다 끝냈다. 서울대 갔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사설 어떤 그런 사교육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용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 수업도 듣고 뭐 학교 수업도 듣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변호사 플러스 이제 노무사 자격증 취득했죠. 그 자격증을 시작한다 혹시 돈이 드나요? 추가로. 예를 들면 뭐 진짜 EBS만 봤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 신분 내서 바로 어떤 수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직종이 있다가 이제 조금 옮겨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 있으면서 모은 돈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시드머니 삼아서 그 돈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직업의 이제 워라벨. 요새 워라벨이 되게 또 이슈인데 워라벨은 어떤가요? 여기 휴지 있어요.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워라벨 이거는 사실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강성신 변호사의 워라벨은 어떤가? 그러면 휴지가 필요해요.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96가 보장되는 변호사님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물론 그분들의 업무가 뭐 편하다, 뭐 어렵지 않은 직무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개개인별로 속해 있는 회사별로 혹은 저같이 이제 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별로 정말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대형 로펌이랑 이제 뭐 소형 로펌 좀 규모가 작은 로펌이 이렇게 있다고 비교를 했을 때 네네. 그러면 큰 로펌일수록 더 워라벨이 대체로 적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겪고 본 대형 로펌, 소위 얘기하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은 끔찍한 수준이에요.
정말 끔찍한 수준이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 로펌에서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분명히 있고, 금전적인 보상도 그에 따라서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편하냐, 워라밸이 충분히 보장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 경험상엔 아니다 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주말에 어디 있어. 그러면 변호사 직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낙관적인 전망으로만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변호사 업계에 한정된 건 아니고, 모든 뭐 소위 얘기하면 예전에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자 직업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반드시 어떠한 부와 생활을 보장해준다, 이런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어떠한 변호사가 앞으로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짜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게 다 보장이 됐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 앞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자기가 어떤 변호사가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아가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변호사가 그럼 다시 안 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20대로 돌아가는 게 잘 이게 상정 자체도 안 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나름의 긴 시간, 뭐 10년 정도 이제 다른 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는 변호사가 재밌어 보이는데? 변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수년간의 공부의 시간을 겪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생각하고 되게 많이 알아보고 나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저는 이 직업을 다시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해외에서 일하셨던 경험도 있으시던데 네. 해외에서 일하셨을 때랑 국내에서 지금 일하실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그것 좀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막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뭐 홍콩에도 있었고, 이란 데만 말씀드리면 인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베트남에 있다 왔는데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달라요. 그 외국에서 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변호사로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홍콩과 인도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간 거였는데,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였겠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거는 나라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보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나라는 어쩌고, 해외는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이거는 조금 성립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로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급여는 해외에서 있을 때가 더 좀 높으셨나요? 아니면 국내가 더 높으셨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뭐 만약에 이게 뭐 변호사 인터뷰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에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혹은 생활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이 있긴 해요. 뭐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주거를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차량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여자친구 당연히 지원 안 해요. 그리고 학비라든지, 자식이 있으면 이제 학비라든지,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에 추가적 지원이 있었던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또 큰 회사는 아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만큼 받았었다면 이만큼을 해외 체류비로, 생활비로 더 얹어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시면 그 변호사란 직업을 왜 갖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좀 이제 금융업 쪽에 종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도 전공을 살려서 파이낸스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첫 직장을 이제 그쪽에서 저는 출사표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고 그 업을 내가 과연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좀 자괴감이나 뭐 의구심이나 이런 게 끊이질 않아서 그럼 나는 뭘 하면 재밌어 할 것인가. 근데 변호사란 직업을 왜 가지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법학은 아니에요.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법학은 아니고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는데 경제학 전공하고 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공 살려서 커리어를 쌓자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첫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게 너무 안 맞고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직종을 평생 직종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재밌어하고 잘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치열하게 고민을 한 기간이 약 10년이 돼요. 10년이. 10년 동안 정말 내가 뭐를 선택해서 내 업으로 삼을까라고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준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딱 10년 동안만 네가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갖자라고 해서 10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뭐 외국도 뭐 정말 뭐 수십 개국 갔다 왔고 여러 어떤 뭐 공부들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결과가 이제 변호사였는데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워 보였어요. 흥미로워 보였고 법조인 나아가서 변호사. 저는 뭐 판사 검사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고 물론 뭐 못 돼서 안 된 것도 있어. 어쨌든 변호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이쪽 업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 사실 뭐 뉴스 같은데 뭐 패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또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변호사들이 해왔었던 업은 이제 깔고 가되 뭐 유튜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웹드라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익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수많은 그 선배들, 업계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봤고 그럼 내가 이쪽 공부에 한번 내 인생을 투자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변호사라는 직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계신데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직업도 해보셨다 했잖아요. 네. 다 이제 해보시니까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장 잘 맞으셨나요? 물론 뭐 잘 맞는다? 그나마 맞는다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는 뭘 할 때 가장 즐거워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랩을 할 때 제일 즐거워요. 붐붐 진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는 게 반드시 내 업이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내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잘. 예를 들면 내가 랩 너무 좋아해요. 맨날 들어. 붐붐 치고 가서 쏘고 막상에 너무 못하는 거야. 이런 일도 충분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탤런트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2단계 기준을 다 통과를 해. 랩을 너무 좋아해, 힙합 너무 좋아해. 막상 시켜보니까 랩을 꽤 잘해. 근데 만약에 내 음악이, 내 힙합 음악이 수익성이 전혀, 대중성이 전혀 없는 음악이야. 나만 이해하는 힙합 음악이란 말이야. 그럼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먹고 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제 결단이었고 이걸 했을 때 마냥 즐겁기만 하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좋으셨나요? 아니면 노력파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자평을 하기에 되게 수많은 분야의 공부들을 해봤어요. 수많은 분야들의 공부를 해봤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머리가 좋다, 스마트하다 이렇다기보단 자기한테 맞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너는 회계사가 되거라 라고 해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한 40년 정도 수험생활 해도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법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회계 공부를 할 때보다 그나마 비교적 더 쉽고 더 재밌게 나한테 맞게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머리가 좋냐? 그러면, 머리가 좋아요. 뭐 당신은 뭐 얼마나 천재냐? 뭐 다 붙을 수 있지. 막 맨사 막 5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나누기 3은 막 뭐 이걸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뭐 머리가 좋다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거는 뭐 애매한 것 같지만 내 맞는 분야에 공부를 하고 맞는 분야에 머리를 쓰는 건 저는 지금 머리를 팽글팽글 쓰고 있다. 계속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이제 일하시면서 힘들으셨던 좀 진상 손님 있으신지. 좋아요, 구독, 욕매!